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오는 14일에 2차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날인 15일부터 시내버스가 멈춰섭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광주 시민들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5.18 때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계엄군은 민간인의 집까지 침입해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시내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파업을 결의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협상은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대로 평행선을 달리면 15일부터는 시내버스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는 1,4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100여 명이 참가해 95.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과 실질임금 하락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매월 22일인 만근일을 하루 줄이고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시급을 10.9% 인상해 대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겁니다. 생활임금 보전 좀 나오지 않은 한 또 단체인당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측은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형평은 고려하겠지만 노조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총 인건비가 1,300억 원을 넘어서 1,200억 원 수준인 요금 수입을 100억 원 이상 초과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8개 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16억 정도로. 이번 시내버스 교섭이 한국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교섭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노조 측이 무료 환승이나 농어촌 버스의 도시 진입으로 발생하는 운송 수익 감소를 지원해달라며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14일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 5년 만에 시내버스 총파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자 광주 시민들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어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광주시의 용역을 통해 영암과 무안, 신안, 해남을 이전 예비 후보지로 추천받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윤장현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 여인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여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출퇴근길 무렵만 해도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0.3도로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이보다 17도가량 높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반팔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럴 때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민간인을 대낮에 집안까지 침입해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증언인데요. 이처럼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꾸준히 이어지며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5.18의 진실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60을 넘긴 피해자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24 그날에 대해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대낮에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계엄군은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군홧발로 걷어차고 수류탄과 총칼로 위협했습니다. 옷 뺏기를 하고 막 나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갖고 막 당금을 대면서 내 등을 조사버렸어요. 그때 조사갖고 막 필문이 같은 거 들고. 계엄군의 성폭력은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의 나머지 삶도 망가뜨렸습니다. 계엄군 성폭력을 알게 된 남편이 평생토록 가정폭력을 휘둘러 수십 년간 얻어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입 밖에 내기도 꺼려하던 피해자가 39년 만에야 용기를 내 입을 연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 이웃의 지지와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공동체가 지지를 해주면서 그런 증언들이 쌓여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그 완성된 진상규명이고 정의의 실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증언은 계엄군이 5.18 초기 대낮에 민가까지 침입해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 배치를 살펴보면 실제로 7공수 33대대가 피해가 발생한 광주 동구 계림동에 5월 20일 오후 3시께 배치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충돌 때문에 가스탄도 뿌리고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고 가정들도 이렇게 방문하면 수색도 있었고. 지난 2017년 정부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집단 성폭행 등을 확인했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성폭행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칼로 시민을 죽인 잔악한 국가폭력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지만 끔찍한 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 39년 만에 찾아온 이번 진상규명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제주와 광주시 교육청이 제주 4.3과 광주 5.18을 연계한 평화 인권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 제주 4.3과 광주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가 적지 않다며 4.3과 5.18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전국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 교육청은 기념 행사와 계기 수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는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피난처였던 서울 명동성당 앞에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5월 걸상이 마련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걸상위원회는 어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정화수를 담은 제기 모양의 동그란 의자 형태로 만들어진 5월 걸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5월 걸상위원회는
이번 걸상은 5.18 정신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과 북, 일본을 오가면서 평화 통일을 노래해온 제1동포 2세 소프라노 전월선 씨가 이번 주 금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광주에 방문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죠. 저녁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을 만나실 예정인데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싱가포르 차이니즈 오케스트라라고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한국에 초청받고 오는데 저는 일본에서 초청받고 그 솔리스트로 처음으로 한국 광주에서 협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월선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좀 들려주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는 제가 임진강 그리고 고려 산천 내 사랑 이 가곡을 부르는데 이 곡은 남과 북의 평화, 통일 그리고 세계의 그 친선 그런 마음을 담는 조금 특별한 노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5월 광주에 좀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22년 전이 되는데 1997년에 광주 5.18 특별 행사 때문에 광주 시민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러 처음 왔고 그리고 그 당시 시청 앞에 특설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 거리에 뭐 수만 명 모여서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참 생생하게 오릅니다. 그러면 그 22년 전과 그리고 지금 또 5월 광주에 방문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 당시는 뭐 정말로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런 분들의 그 혼을 느끼면서 노래했고, 그래서 이번에 22년 만에 오니까 정말 도시가 또 밝아지고 그 문화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망월동에도 어제 가봤는데 또 그 당시 느낌도 또 다시 생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좋은 문화 도시가 그런 희생 후에 생겼다는 것이 참 마음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평소 평화에 기여하는 노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항상 이웃 땅에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제1동포들이 자기 나라 그리고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던가를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당시에는 고향을 늘 그리고 자랐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웃 땅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남북의 분단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던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역시 평화를 위해서 음악을 제 노래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화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특히 30여 년 동안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항상 세계 여러 나라 오페라 그리고 가곡을 부르면서도 항상 앵콜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가곡을 일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적 역할이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곡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을 통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5주년 그리고 도쿄 올림픽이기 때문에 같이 공연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요즘 그 국내외적으로 그 평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평화 메시지 지금처럼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6억 원을 들여서 만든 미디어월이 옛 전남도청 복원으로 인해 철거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도청 복원팀에 따르면 옛 전남경찰청 뒷면 외벽에 설치된 가로 76m, 세로 16m의 국내 최대 멀티미디어 플랫폼 미디어월이 오는 2021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미디어월은 5.18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잘 드러나도록 주요 시설을 지하에 배치한 문화전당의 건축 철학을 상징하고 전당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콘텐츠를 안내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겸 5월 사적지를 돌아보며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정수정 여행작가가 살펴보면 좋을 5월 사적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5월 사적지 하면 네. 전남대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남대학교가 5월 사적지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5월 14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을 필두로 해서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거리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이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계엄령을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세우고 또 이 계엄군은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네. 연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만류하던 시민까지도 폭행을 당했는데요.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서 전남도청으로 진출을 했고요. 이렇게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5.18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민중항쟁이 시작이 되면서 부상자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병원으로 이렇게 부상자들이 몰렸을 때 의료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와 구적십자병원 그리고 광주기독병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죠. 그래서 민주의료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병원에 있던 의료진은 그 일시에 밀려든 부상자들을 이렇게 네.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수혈할 피가 부족해서 네. 수많은 학생과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렇게 광주 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네. 영화 그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남로와 전남도청 바로 뒤에 있는 그 남동성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동성당은 지금 5.18 기념성당으로 지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80년 광주항쟁 당시 김성령 프란치스코 신부를 비롯해서 12명의 민주 인사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위를 열었던 곳인데요. 서울로 상경해서 김수환 추기경에게 광주의 이 처참한 실상을 보고하고 또 계엄군의 만행을 이렇게 세상에 알렸죠. 네. 이후 이곳에서 매년 추모미사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네. 오는 13일 저녁 이곳에서 남동성당에서 기념미사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또 19일에는 5.18의 정신계승 도보순례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아, 정신계승 도보순례도 함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5월의 최후 항전지인 네. 그 5.18 민주광장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옛 전남도청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 5월에 보면 좋을 그런 전시나 공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이렇게 열리는 행사인데요. 전통 예술 공연인 대동회원이 또 5월 18일 날 진행이 되고요. 또 네. 브런치 콘서트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북한 가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화의 노래가 되다라는 네. 5월 29일 날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5.18 민주화 또 평화기념관 전시로 또 옛 전남도청 내부에 있는 또 열흘간의 나비대가 또 광주 시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사적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뭐 가장 좋겠지만요. 네. 뭐 시간상 여러 여건상 그렇게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쉽게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굴곡진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5월에 영령이 된 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2일부터 6월
5월 6일까지 열리니까요. 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도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로 5번째 열리는 5.18 스마트 히어링은 5.18을 겪지 못한 이렇게 비경험 세대가 5월길을 따라 걸으면서 또 5.18 민주화운동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 네. 그리고 또 대중매체인 또 라디오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전 네. 세계에 알리는 행사이니까요. 여기에도 함께 참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5월 사적지를 비롯해서 우리 5.18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온 일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주거지와 클럽에서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4,000개가량 흡입한 혐의로 23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번 흡입 시 30초가량 쾌감을 느끼는 해피벌룬은 지난 2017년 사회적 문제가 된 뒤 환각물질로 규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엑스터시도 구입해서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판매책을 구속했습니다.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붙잡힌 40대 남성이 DNA 감식 결과 11년 전에 성폭행 용의자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원룸 현관에서 20살 A씨를 건물 기계실로 끌고 가서 강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47살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건물 문고리에 남은 이 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광주 남구 양과동에서 20대 여성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볼로스 1루 주자 스타트 끊었고 방망이 따라 나왔습니다. 3루간을 절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1루 주자는 3루까지 낮은 공을 잡았습니다. 1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가 비어 있었고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자 번트 됐습니다. 약간 좀 높았는데 1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높은 공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펜스 상단을 때렸습니다. 주자는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몸쪽 볼입니다. 제6구째 버선점을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3대2 한 점 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타석은 한승태 초구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